리딩 컴프레hen션 파트 5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101번부터 같이 보시죠. 101번 보시면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셨죠? 그리고 눈만 따라오세요. 이게 직독직해로 문제, 시간 풀이 이런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식료품점은 쿠폰을 받지 않습니다. 그 쿠폰의 만기일이 지난 후에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쿠폰즈를 받는 그런 대명사가 들어가는데 expiration date라는 명사를 수식해야 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소유격이죠. 그래서 보기 중에 C, their expiration date 이렇게 됩니다. 대명사의 격은 매번 출제되는데 소유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주격, 때때로 제기대명사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소유격 문제를 이렇게 자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명사의 격, 한 문제는 꼭 나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소유격 1등. 102번으로 가볼까요? 핸더슨 법무그룹은 15명의 학생들을 고용합니다. 근처 학교 출신의 15명의 학생들을 고용합니다. 그 여름 인턴십 과정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흐름을 보면 학생들을 어디서 뽑는데 그 출처의 전치사가 from이죠. 그래서 from이에요. 여러분 전치사 문제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느 학교 출신의 사람들을 15명 뽑는다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정답이 from이 되는 것입니다. A번은 뭐뭐를 제외로 하고, B는 예를 들면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such as 다음에 뭐가 나열되면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 되죠. during은 이제 when으로 물어봤을 때의 대답. during the night 언제? 밤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night, summer 이런 명사들과 잘 어울리죠. 정답은 D번입니다. 104번으로 가죠. 문장 안에서 단서를 잡아라. 단서가 영어로 뭐죠? clue, C-L-U-E. 그래서 이 문장에도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당신 침실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무엇으로? 플러시 네스트사의 종합적인 엄선된 다음과 같은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quilts. 이 quilts는 정말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여러분 누비 이불이라고 번역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님이 누비 이불 이렇게 말하는 경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누비 이불, 그리고 blank, 그리고 다른 침구용 리넨,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엄선된 제품으로 이 침실의 모습을 바꾸래요. 여러분 침실에 들어가는 단어를 관련되는 단어를 ABCD에서 골라보세요. 물론 이제 막 침대에서는 뭐 조명도 중요해 갖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베드룸에 침대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침대에는 뭐가 있겠어요? 베개가 있겠죠. 그리고 베개의 모습을 좀 예쁘게 하려면 베개 케이스를 예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 B번 필로우 케이스가 정답이었던 문제가 최근에 나왔어요. 한 달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침대 그럼 뭐가 답이 될까?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문맥을 잘 못 잡는 학생들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게 또 시험 후기 때도 질문이 많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드리는 게 이 김대균 토익킹의 토익 대비 특강입니다. 104번 같이 보시죠. 텍웨이브사의 최고 경영자는 상당한 칭찬을 받았다. acclaim, 칭찬, 환호 이런 뜻이에요. 칭찬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블랭크한 변화를 이끌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블랭크한 변화를 실행했다라는 이유예요. 뭐 하기 위해서? 대중이 이 회사를 보는 어떤 관점, 시야, 즉 인지도나 이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변화를 실행한 것 때문에 칭찬받았다. 이 CEO가 오고 나서 우리 회사 이미지가 매우 좋아졌어. 인지도도 높아졌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상당한 그런 단어는 B번의 significant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change랑 어울리는 걸 찾아야 돼요. A번 그냥 빨리 변화한다고 칭찬받지는 않죠. 빨리 변화했는데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당한 그런 대단히 그 큰 변화를 이끌었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베스트 안 됩니까? 베스트. 최고의 변화, 최고. 이거 정말 뜻이 맞는데요. 그러는데 베스트가 뭐죠?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앞에는 뭐가 오죠? 더가 없어요. 그러면 문법이 틀린 거죠.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더가 온다. 근데 여기 더가 없다? 그러면 문법상 틀렸습니다. 이거는 열렬한인데 뜻이 이제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는 할 때 이제 많이 쓰이죠. 이건 이제 사람의 성향이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쓰이고 여기선 changes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B번 significant가 제일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나중에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다시 듣기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저런 설명을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처음엔 안 되셔도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은 반복하시면서 이해가 또 되고 자신감도 갖게 되실 겁니다. 105번으로 가시죠. The revamped website 하면은 다시 재단장된 웹사이트죠. 이 재단장된 웹사이트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개선된 모바일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빈칸은 mobile capability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개선된 능력을 보여준다. 이게 좋고요. B번은 향상시키는이에요. 향상시키는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미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좋아진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 그런 문맥에서는 수동의 의미 A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C번은 동사에 S를 붙인 거라 아예 들어갈 자격이 없고요. D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명사가 이게 세 개나 겹쳐서 세 개의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명사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and 뒤에 더 사용하기 쉬운 내비게이션 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진 개선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니까 된자 들어가는 게 ed가 붙은 거예요. 분사 형용사라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거는 4월 30일 기출 유형을 여러분에게 바로 드리는데요. 학생들이 greatly를 너무 많이 골라서 정말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5월 시험도 2번 있죠.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 보기에 부사가 4개 나오는 문제 딱 나오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자. 이런 마음을 갖고 푸셔야 됩니다. 부사 선택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새겨야 되고 관용적으로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뭔지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기 읽어보면 그 박물관은 답을 말할게요. A번입니다. 자랑스럽게 광범위한 컬렉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어떤 컬렉션이냐면 고대 유물, ancient artifacts, 고대 유물의 아주 광범위한 컬렉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전역으로부터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그럼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A번이고요. 우리 greatly 너무 좋아해요. 위대하게.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잘 안 맞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잘 됐거나 이럴 때는 쓰이지만 이거는 우리는 정말 멋진 제품들, 유물들이 많아서 전 세계에서 관광하러 옵니다. 그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라 A번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C번은 즉각적으로, D번은 신선하게인데 이거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또 신선하게라는 것도 이상한 게 이게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그걸 새롭다고 하기는 좀 의미가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부사 선택 문제 자꾸 정답을 넣어서 많이 읽어보시고 평소에 리딩이 많으신 분들이 실력으로 감각적으로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107번으로 가보죠.
그 새로운 컨테이너 스타일, 그 그릇이나 용기면 다 컨테이너라 그랬어요. 수출용 그 정육면 뭐 직사각형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나온 그런 육면체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큰 것도 컨테이너지만 작은 것도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작은 그 용기, 통 그 스타일은 옛날 것이 그랬던 것보다 더 쉽게 열린다. 이런 거죠. 이제 어떤 그 컵일 수도 있고요. 컵홀더에 이제 뚜껑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게 더 옛날 거보다 잘 열린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것은 기본이 뭐죠? 비교급입니다. more than, more easily than. than이 있으면 more가 있거나 아니면 er이 들어가는 뭐 비교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 중에 비교급은 C번밖에 없습니다. 부사 비교급으로 more easily than. 그래서 easily는 opens라는 동사를 꾸밉니다. 새로운 그 그릇 스타일이 옛날 것이 그랬던 것보다 더 쉽게 열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파트 1에도 잘 들리죠. 컵도 컨테이너다 그랬어요. 통이면 컨테이너입니다. 그 수출용 컨테이너만 컨테이너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8번 문제 많이 틀렸던 유형입니다. 딱 보면 rather than을 고르는 분인데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안 써요. 근데 여기는 이 문맥이 어떠냐면 목재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거 말고 아예 안 쓰고 그거는 그래서 instead of가 답이에요. 여기는 뜻이 맞는 전치사나 전치사 구를 고르는데 C가 맞죠. 이런 목재를 사용하는 대신에 계약자들은 철을 선택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지붕과 바닥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상업용 건물의 지붕과 바닥에 나무 대신에 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나무 대신에 나무가 이제 뭐 예쁘긴 하지만 튼튼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대신에 철을 쓴다. 그래서 C가 제일 적합한 답이 됩니다. 의미도 새기셔야 돼요. 그 문맥을 잘 잡으셔야죠. 그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 would rather die than blah blah 뭐 than이야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때 예문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뭐라기보다는의 뜻으로 관련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제일 적합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109번으로 가보시죠. 109번 유형도 4월 30일 유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후기를 진행하다 보면 막 답 사이로 막 가는 질문이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보기를 보세요. 근데 막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included와 interested 중에 답이 뭐죠? 그럼 내가 생각이 안 나요. 에임드가 좀 들어가야지. 에임드랑 컨서드 중에 답이 뭐죠? 그러면 그건 에임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오답을 막 2개 골라가지고 이 중에 답이 뭐냐면 제가 무슨 문제가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바로 답을 못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그랬던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어떤 분이 이 다른 2단어를 택하셔서 질문하시길래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처음에 안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기는 실제 시험과 달라요. 정답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작권에 걸리면 안 돼서 완전히 똑같은 유형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진 않습니다. 109번 같이 보시죠. 그 새 책은 정보를 주는 가이드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식으로 가르쳐드리면 which is가 생략돼서 which is aimed at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어려움을 잘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목표를 가진 정보를 많이 주는 가이드북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빈칸 뒤에 전치사 at입니다. aimed at이 있어요. 그런데 A번 같은 경우 수동태가 되면 which is가 생략됐다고 이해를 해보자 그랬죠. which is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included in, interested in,
뭐 concerned는 about 이런 거랑 어울려요. 그래서 at이랑 어울리는 거는 보기 중에 C번밖에 없고 이게 뜻이 맞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때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은 돌아가신 조성식 교수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언어학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너희들 중고등학교 때 which is가 생략됐다고 가르치지. which is가 생략됐다고 가르치는데 which is 쓰는 거 봤어? 못 봤지? 그렇게 가르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which is 쓰는 적이 없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쓰고 aimed at 하면 그 이하가 가이드를 꾸민다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번이 정답. 그 다음에 110번 가보시죠. palm trees 하면 야자수죠. 야자수 배송.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이제 본 동사가 나오고 빈칸이 본동사 자리고 required가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객의 조경 프로젝트를 위해 요구되는 나무들이에요. 아까 방금 109번식으로 알려드리면 palm trees which are required for blah blah project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which are는 쓰는 일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고객의 조경 프로젝트를 위해 요구되는 야자수 배송이 주어가 뭡니까? 배송이 3주만큼 지연되었다. 지연되었다니까 수동태네요. 그러면 여기 수동태가 다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B 고르고 D도 고르고 이러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The shipment. 3인칭 단수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단수 복수. 3인칭 단수여서 B와 D는 예선 탈락.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3주만큼 쭉 지연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3주 지연됐다라는 현재 완료가 의미가 맞죠. 그래서 답은 A번이 좋겠습니다. 알았죠? 이런 거를 그 C처럼 쓰진 않죠. 이건 이제 진행형으로 짧은 기간이어서 순간적이어서 이게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단순 미래로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러려면 차라리 뭐 will have been delayed by 이러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번 문제. 다른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의 그림은 so that 구문이에요. 이럴 때 문장 안에 so가 보이고 대시 보여야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look so familiar. 그래서 너무 똑같아 보여서 스타일이나 색깔이나 구성에 있어서 너무 똑같아 보여서 구도라고도 하죠. 컴포지션, 구성, 구도. 그런 거가 너무 똑같아 보여서 so that 드디어 나왔어요. 이 두 작품은 어떻게 보인다? 똑같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아 보일 수 있다. A번이죠. A번이 identical로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쌍둥이 중에 똑같이 생긴 쌍둥이를 뭐라고 하나요? 일란성 쌍생아에서 identical twins 이렇게 씁니다. 그때도 이 단어가 쓰이죠. 이게 최근에 다 정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중에 시험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거 저 답이 똑같은데 막 이런 문제를 오늘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최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B번 피상적인 superficial 그리고 C번은 적응할 수 있는, D번은 일관성이 없는 이런 거 주의해서 다른 단어도 애정을 갖고 봐주십시오. B번 피상적인, 뭐 겉으로 보기에 피상적인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답은 아니죠. A번이 정답. 여러분 그리고 학교마다 어쩔 수 없이 이 방송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어느 학교가 제 이제 아는 학생이 거기서 시험 보는데 학교를 밝히진 않겠어요. 근데 그 학교가 이 중앙방송이 연습된 잘 되다가 그냥 탁 이렇게 안 된 거예요. LC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소형 녹음기를 급조해가지고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와요. 그래서 교실 앞에서 그걸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음질도 좀 나쁘고 생각보다 이 당황스러워서 성적이 집중이 안 돼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어쩌다 한 번씩 겪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기왕이면 앞좌석으로 바꿔달라 그러세요. 저는 앞좌석으로 바꿔달라 그래요. 예를 들어
저 스피커 가까운데 지금 학생이 9시 50분 넘어가면 그때까지 안 오면 그 학생은 이제 문 닫아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 자리 빈 거 같은데 9시 50분 이후에 요구하세요. 저 자리 좀 제가 앉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감독관들은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기왕이면 앞자리가 좋으니까 스피커 가까운데 그 프록터 감독관 가까운 데로 자리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티켓 교환, 겨울 극장 시즌을 위한 티켓 교환이 2월 15일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2월 15일까지 이럴 때 요거는 D번이 맞죠. 배달 완료의 by, 지속 지연의 until, 4월 토익 대비 특강에도 강조드렸는데 5월달 중에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바이와 언틸 구분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2월, 3월에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 바이와 언틸을 넣어드렸고요. finish, complete, 끝내다, be over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료죠. 그리고 배달, send, submit 이런 거 이것이 바로 바이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끝내고 배달하고 하는 것을 이제 완료하는 거 이런 의미에 쓰이죠. 그리고 지속 지연, wait, stay, remain, rest, continue, postpone, delay 이런 것들은 이제 until과 잘 어울리죠. 지속 지연의 until, 배달 완료의 by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4월 강의도 다시 복습해서 들어주시면 이거 많이 강조드린 거 아실 거예요. 113번으로 가죠. 그 라운지는 폐쇄가 될 것이다. 블랭크를 위해서 매일 저녁 8시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어디 그 카페에 가면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우리 청소합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한 다음에 청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라운지네요. 화장실에 보통 이제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여기는 라운지가 매일 저녁 8시에 청소를 위해서 폐쇄됩니다. 청소, 그게 바로 클리닝이에요. 클리닝은 ing형 명사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ing형 명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클리닝, 또 도로공사 확장할 때는 widening, 그리고 가공 처리할 때 processing 이런 게 전부 답으로 나왔어요. cleaning, widening, processing, 복사가 영어로 뭐죠? photocopying 이런 것들도 답으로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114번으로 가죠. 여러분 please로 시작하는 문장이 보통 명령문이죠.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요. 근데 이 명령문은 시제를 뭐로 보실 수 있죠? 명령문은 현재보다는 미래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뭐 해라 이런 얘기죠. 밥 먹어라. 아직 밥 안 먹었어요. 근데 앞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로 보시면 좋아요. 이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당신의 등록번호를 수중에 준비하고 계십시오. 당신이 프론트 데스크에 도착할 때. 그래서 여기 when you arrive at the front desk 해서 여기서 답이 A번이 되는데요. when절이 뭐죠?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A번만 써도 이게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프론트 데스크에 도착할 때 이 등록번호를 수중에 가지고 계세요. 아직 도착도 안 했어요. 수중에 갖고 딱 준비하는 거 여기 도착하고 나서 할 일이니까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완료 안 됩니까? 여러분 D번 흥분하지 마세요. D번은 has가 you랑 안 맞잖아요. You have arrived. 이게 수의 일치부터 이미 예선 탈락. 그렇죠? 안 되죠. A번 잘 모르면 짧은 걸 찍으세요. 그리고 이 예문에 아주 독특한 게 있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일본에 갔습니다. 제 책 뭐 수출권도 있고 뭐 일본 토익 강사들도 만나고 뭐 겸사겸사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소통을 하려고 갔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 너희 뭐 있었니?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럴 때 일본의 그 도쿄대 나온 그 테츠야
모리따라는 친구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일본의 1등 유튜버예요. 영어에 있어서는. 근데 걔가 얘기해 준 게 핸디가 출제됐다는 거예요. 핸디. 여기서 have your registration number handy. 요 핸디는 한국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왠지 5월 달에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일본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록번호가 준비되도록 하세요 할 때 핸디가 형용사로 이렇게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 봐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또 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번이죠.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115번 가보죠. 미스터 제미슨,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의 현 제안이 바로 이 건물에 대한 현 제안이 바로 그의 마지막 제안이라는 거. 이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뭘 묻는 거지? 해가지고 요 유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요. 포인트는 셋째 줄에 나오는 is입니다. is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지금 현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는 거를 주장했어요. 이게 마지막에 더 이상은 못 해드려요. 예를 들어 집을 사는데 그거 제가 3억까지 내겠습니다. 더는 요구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딱 현 제안이죠. 3억이 그의 파이널 오퍼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제안, 그래서 current가 됩니다. A번은 뭐 유기농에 뭐 이런 거에 쓰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 B번은 비주얼, 시각적인, D번 생생한인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하는 제안이 마지막이에요. 뭐 3억 5천에 하라 그러면 나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아셔야 C를 답으로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16번으로 가죠. 이것도 참 유명한 문제입니다. 숫자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 정리도 해보겠어요. 당신은 물건을 반품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45 days가 숫자예요. 그래서 보면 구매한 지 45일까지 최대 한 달 반까지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달 이후에 와서 바꿔달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5일까지 최대 얼마까지, 그러니까 up to죠. up to 45 days 이렇게 된 건데, 숫자 수식 부사로 두 단어짜리는 up to,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이런 게 나왔어요. 졸리면 쓰세요. 여러분 지금 멍하니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이 대본도 보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중얼중얼 하시기도 하고 쓰셔야 여러분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이 보이네요. 조심하세요. up to,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이런 단어가 중요하고요. 한 단어짜리는 뭐 너무 많죠. approximately, nearly, almost, about, roughly, 특히 roughly가 요즘 잘 나오고요. ROUGHLY, approximately가 1등이에요. 대략 할 때 approximately가 1등으로 숫자 수식 부사로 많이 나왔다. 생각나는 대로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 눈 감고 잘 들어주시거나 한두 단어를 써보세요. approximately, nearly, almost, about, roughly,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up to, no more than, no less than 이런 것들이 숫자 수식 단어들로 다 출제된 단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1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웰링턴 도서관은 문을 잠시 폐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게 잠시인지 어떻게 아느냐? 뒤에 나와요. 물 파이프가 터진 후. 여러분 보통 이제 뭐 사고가 나서 이 수도관이 터지거나 이러면은 그거 뭐 계속 문 닫진 않죠. 그 고치는 동안 한두 시간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상 맞는 부사가 뭐겠어요? temporarily. A번 temporarily가 정답이 되죠. B번은 부주의하게, C번은 쉽게, D번은 잠재적으로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웰링턴 도서관은 잠시 문을 닫아야만 했다. 수도관이 터진 후. 이해가 가죠? 부사 선택 문제 절대 쉽지 않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8번. 모든 우리 제품들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놓고 블랭크. 그들이 이 허니비 상점의 선반에 도착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허니비 상점에 이제 선반에 진열되기 전에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검사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방송으로 연락되면 좋겠네요. 신지원이란 친구인데 그 친구 형이 그 형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가끔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야, 너희 비포를 애프터처럼 번역하는 거 알아? 애프터는 비포처럼 번역해야 말이 돼. 그래서 저분이 사기치시나 이랬는데 그걸 내가 갈수록 깨달아 보고 또 역시 머리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한번 이거 그렇게 번역해 볼까요? 우리 모든 제품들은 검사를 받은 후 바로 허니비 상점의 선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럴듯하죠. 그분이 서울대 국문과 출신이셨는데 우리말을 번역할 때는 비포를 애프터처럼, 애프터를 비포처럼 하면 좋다고 중학교 2학년 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고맙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거, 또 어린 학생들이 토익 요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미리 들으면 또 그만큼 앞서가는 거예요. 알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학의 가이드를 동반한 투어가 학생센터부터 시작하여 이 서점에서 끝난다. 그런 경우 있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 그래서 투어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depart from가 어울리는 게 보기 중에 depart예요. 여기 withdraw도 from과 어울리는데요. 어울릴 수 있죠. 근데 withdraw, C번은 예금을 인출하다 또는 군대가 철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뜻이 안 맞죠. 여기선 학생회관에서 시작하여 서점에서 투어가 끝난다. 그러니까 의미도 맞고 from과 잘 어울리는 거는 B번입니다. C번은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다 할 때 withdraw money from the bank, withdraw money from the bank 이런 경우에는 쓰입니다. 정답은 B번이에요. 120번으로 가죠. 이 문제는 기본으로 보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깊이 생각해서 틀린 학생들이 종종 있었던 문제입니다. 비동사 뒤에 보통 형용사 보호가 오죠. 그것만 알면 정답은 그냥 B번이에요. 두 번째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리 답을 알려드렸어요. 밀러 퍼블리싱의 원래 웹사이트는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운영되는, 작동되는 그게 operational, 형용사 보호 is operational 해서 B번이 답이에요. 근데 no longer 정도만 들어가도 이게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러므로 방문객들은 자동 그 새로운 웹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그냥 자동으로 새 웹사이트로 가게 연결해 놨다 이거죠. 그리고 REROUTED는 발음이 rerouted 이렇게도 읽고요. 원어민에 따라선 rerouted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토익에도 그 두 발음이 다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1번 가보시죠. 웨스트우드의 방문객들은 지도를 얻을 수 있다. 인포메이션 부스에 가서 지도를 얻을 수 있다. 이 부스는 어디 위치하고 있냐? 화랑과 시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throughout을 쓰면 저녁에 해서 이거 화랑 여기저기에 다 있다 안 돼요? 뒤에 and가 있잖아요. and. 그럼 and와 어울리는 단어 상관관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between A and B. 그래서 이제 갤러리와 시티 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tween A and B를 보실 줄 알아야 C를 답으로 고를 수 있죠. 초보자는 단어 하나하나만을 본다. 고수는 단어 간의 관계를 본다. between A and B, 상관관계를 보실 줄 알아야 되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either B, not only but also
그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both A and B, between A and B도 거기에 속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2번으로 가죠. 레스토랑을 열 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고 주방 제품을 사는 거, 중고 주방 장비를 구매하는 걸 고려해라. consider ing인 거 아시죠? 그래서 purchasing, 그리고 중고, 이미 사용된 그런 분사 형용사, 우리 전에 앞에서는 뭐 improved 과거 분사로 뒤에 명사 꾸몄죠. 이것도 used가 과거 분사로 이미 사용된 바 있는 주방 장비, 즉 중고 장비를 사는 것을 고려해 봐라.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분사 형용사, ing가 맞냐, pp 과거 분사가 맞냐,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두 개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와서 의미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럴 때는 의미를 따져봐야 돼요. 형용사로 제대로 된 그 단어가 뜻이 맞는지, ing형이 맞는지, pp형이 맞는지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123번으로 가죠. 블랭크가 나오고요. PQRS 엔터프라이즈사에서 일하기 전에, 이런 뜻이네요. 여기 보기 중에 전치사가 A번밖에 없어요. prior to.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뭐죠? before죠. before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이 톰슨 씨는 아이리스 테크놀로지에서 일했다. 이 아이리스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업체다. 이렇게 된 거고요. prior to는 전치사로 before와 비슷해요.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ing 목적어. 여기는 이제 working at에서 목적어는 없죠. 이 work이 여기서 이제 뒤에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ing 이렇게 능동이면 ing, 그리고 최근에 올해 나왔던 단어에 whenever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whenever ing도 가능해요. 문맥 의미를 따져보면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ing가 가능하고 의미를 각기 따져봐야 될 때도 있다. 그런 보기가 같이 나와서 의미를 다 따져서 그 중에 뭐가 답인지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된 바 있고요. furthermore는 더욱이란 뜻으로 뭐 부사로 상관없고 by the time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by the time 주어 다음에 현재는 미래 완료 will have pp와 어울리고 by the time 주어 다음에 과거는 had pp 과거 완료와 어울린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요즘에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잘 안 나오는데 지금 1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by the time 주어 다음에 현재는 will have pp 미래 완료와 어울리고 by the time 주어 다음에 과거는 had pp 과거 완료와 잘 어울린다. even though는 이제 답으로 잘 나오는 보기지만 여기서는 오답입니다. 124번으로 가죠. 그녀의 어떤 지식과 함께 유럽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마야 최는 완벽한 후보가 된다. 그 박물관 큐레이터직에 박물관장직에 아주 완벽한 후보다. 박식해야죠. 광범위해야죠. 그럼 보기 중에 knowledge와 잘 어울리는 단어는 D번 extensive가 정답이 되죠. 광범위한 지식. A번은 AM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단어에 AM이 들어가면 왠지 love, 사랑이 들어가. 이게 애정어린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정감어린, 왜냐하면 뭐 아모레 화장품 이런 말 들어봤죠. 아모르가 love예요. love, 사랑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 뭐 바르면 사랑받는 화장품인가 보죠. 아무튼 여기는 amicable, am이 붙으면은 love의 뜻이 들어간다. 아무튼 좋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B번도 조심하세요. 이걸 병원이랑 관련 지으면 큰일 납니다. hospitable은 친절함의 개념이죠. 친절. 그래서 hospitality industry가 친절로 먹고 사는 사업. 그래서 호텔 관광업이지 이게 병원이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hospitable 이런 건 이제 뭐 친절한 이런 개념이고 C번 recurring 재발하는 병 같은 게 다시 발생하는 병발하는, 재발하는 R이가 again의 뜻이니까 그런 단어가 됩니다. 정답은 D번 광범위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박물관장직의 적임자다.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디로 움직인다면 여기서 이제 무빙은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지역 안에서 이사를 가시는 거라면 그러면
그 주소를 당신의 주소를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당신의 오크우드 일렉트릭 계정의 주소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여기가 일산 EBS죠. 그래서 일산 안에서 이사 가는 거면은 우리가 일산 안은 다 서비스가 되니까 주소만 업데이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문맥을 잡으시면 적합한 전치사가 뭐죠? within이죠. within.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비스 지역 안에서 이사 가시는 거라면 당신 주소를 당신 오크우드 전기 계정에서 업데이트 해 주십시오. within이 정답. 자, 이렇게 직독직해 적응되시죠?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이 직독직해 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수강생 중에 예전에 그 서울대 학생인데 나는 영어를 못해요. 그러더니 뭐 머리가 빠르시더라고. 그러더니 영어 읽는 시간 아까우니까 다 빼고 우리말로 직독직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요구해서 그 학생 가르치다가 제가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만 따라오는 것도 이게 재미있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야 이 강의가 효율적으로 빨리 많은 문제를 제공하는 강의가 되고 해설하는 강의가 돼요. 126번 우리는 비즈니스 거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티 제조업체들과 여기서 이제 콜카타의 몇몇 티 제조업체들과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단수 복수입니다. several 동그라미, several. 이게 서너 개, 너댓 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빈칸은 S가 붙은 복수가 정답. 그래서 D번 manufacturers.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단수 복수. 어떤 문제 포인트가 안 보일 때는 단수 복수가 아닌가부터 의심하자. D가 정답. 127번 에드워드 라미레즈는 그의 인터뷰, 은행 인터뷰에 늦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because가 정답이 되죠. 왜냐하면 뭐 접속사 자리고 뜻이 맞는 게 because예요. 이걸 이제 또 통계로 알려드리면 접속사 중에 1등으로 제일 답이 많이 됐던 게 although. 그다음 요즘에 2등 정도가 이 because라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올해 벌써 although가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because를 예상 문제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접주동이라고 알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온다. A번 같은 경우는 나도니 버돌소로 가죠. 나도니 A 버돌소 B. 그리고 C는 so that can, so that 주어 다음에 can이나 may나 will 이런 게 어울리죠. D번은 either A or B고 이제 because 주어 동사. B가 제대로 형태도 갖추고 있고 뜻도 맞습니다.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은행 인터뷰에 늦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128번으로 가죠. 최대 용량껏 작동할 때 미리 번역했어요. 최대 용량껏 작동할 때 그 정륜 여기서 리파이너리는 쇠나 이런 그 금속을 그 재련하는 곳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기름을 재련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뭐 정류소 아니면 재련소 어떤 거로 번역해도 좋아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선 유류 기름과 관련된 곳이에요. 이곳은 매일매일 25,000리터의 올리브 기름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정류소죠. 근데 그런 곳은 완전 용량껏 그게 at full capacity예요. 어떤 그 공장이 있는데 최대로 공장을 돌리면 하루에 25,000리터의 올리브유를 가공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at full capacity를 한 덩어리로 암기하신 분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덩어리로 암기하자. 덩어리가 영어로 뭐죠? chunk. chunk by chunk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9번으로 가보시죠. 이거는 now that, since, because 이런 게 뭐뭐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ow that에 비슷한 접속사는 앞에 나왔던 because, as, since도 because의 뜻이 있어요. 뭐뭐 이래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선 그 뜻으로 D번이에요. 맥스 컨테이너사가 그 사무 공간을 다시 재편성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체 팀을 매일매일 감당할 수가 있다. accommodate는 공간으로 수용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백 명을 다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다. 공간을 재정비했기 때문에죠. 그게 바로 now that, since, because, as
이런 게 이 빈칸에 들어가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간단해요. A번, B번, C는 부사나 부사구밖에 안 돼요. 여긴 접속사 자리입니다. 접주동, 전명구 이런 거 들어봤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옵니다. 130번. 아까 그 친구가 기억나네. 그 친구 저도 이제 일본 가서 토익 시험을 볼 때가 있고 테츠야 모리타 그 일본의 최고 유튜버 도쿄대 나온 애는 가끔 한국 가서 토익 시험을 봐요. 걔도 만점을 많이 받아요. 근데 같이 시험을 봤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 어려웠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친구가 이 문제를 틀렸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만점 강사도 사람이니까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번 주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중에 10대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 중에 갤럭시 퀘스트가 최고다 이런 거예요. 이 문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할 시간을 3초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 포인트는 도치구문입니다. 도치구문. 그래서 원래 문장은 Galaxy Quest is topping this week's list of popular video games for teens. 도치구문이에요. 그래서 topping이 this week's list에 이 그 리스트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근데 도치구문으로 맨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10대들을 위한 게임 중에 그 인기 있는 게임 중에 이번 주 목록 리스트 중에 최고는 갤럭시 퀘스트다. 갤럭시 퀘스트가 이런 목록 중에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Galaxy Quest is topping this week's list of popular video games for teens. 그래서 이 topping이 도치구문으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다는 거. 도치구문은 수학능력 평가 시험 그리고 토익의 인기 시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마인 뉴스 저자 레이먼드 머피 한국에 오셔서 제 강의도 들어주시고 한번 얘기한 적인데 그 책이 너무 좋죠. 근데 한번 부탁드렸어요. 이 도치구문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그게 바로 이 도치구문인데요.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일반 문법 책에는 보통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파트 6입니다. 파트 6의 핵심은 앞뒤 문맥의 단서 잡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처음에 to 누구누구 해서 이제 미스터 킴 앤 미스터 리 해놓고 두 사람에게 누가 보냈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two of us가 답이냐 two of you가 답이냐 두 사람에게 보냈으니까 two of you죠. 근데 그게 맨 위에 나왔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걸 안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급해도 차분하게 앞부분부터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문맥이 중요하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본문 보시죠. The Mini Gym 앱은 당신의 정신적인 날카로움을 예민함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수학적 분석적 사고를 도전을 가함으로써 뭐로? 다양한 매력적인 연습으로. 여러분 두뇌 회전 연습이 있죠. 매력적인이란 단어가 D번입니다. captivating. 머리 안 들어오시면 attractive로 고쳐요. attractive, captivating 이런 게 매력적인의 뜻으로 ing형 정답으로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부터입니다. 당신의 발전 사항을 감독해 보세요. 다양한 능력에 있어서 via 뭐를 통하여? 당신의 마인드 짐 퍼포먼스 스코어스라는 이 점수를 통하여. 여러분 여기서 scores가 나왔어. 이걸 기억하세요. 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these blank, 이 these로 받았다는 것은 앞에 scores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보기 중에 figures. figures가 머리 안 들어오시는 분은 numbers로 보셔도 좋아요. These numbers, 이 수치는 figures가 숫자라는 뜻이 있죠. 실제 시험에는 numbers가 답이었어요. 바꿔 써드린 겁니다. 이 수치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정확성과 응답 시간, 응답 횟수를 평가함으로써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몇 번 답을 맞췄는지 응답 횟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점수랑 관련돼서 두 번째 문제가 figures가 정답이고 계속 점수 이야기가 나와서 133번의 답도 그 뒤에 빈칸을 보세요. 빈칸 뒤에 day를 보세요.
they가 300에서 700에 이릅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 그럼 느낌이 오는 거 없어요? 토익은 빵점은 10점, 만점은 990에 이릅니다. 이게 점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33도 점수 이야기를 하는 C번 MPS scores 동그라미 이 점수가 My Progress 섹션, 바로 이 앱의 섹션에서 발견될 수 있고 이 점수는 300점대에서 700점까지 이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 they가 delayed clue, 뒤늦은 단서죠. 그 다음 train 이하입니다. 당신 자신의 속도대로 훈련하시고 또한 친구들과 경쟁하세요. compete. 여러분 지금 졸린 분은 compete를 complete로 읽어요. 오독하지 마세요. compete, 경쟁하세요. 뭐를 사용해서? 그룹 훈련 기능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 플랜 옵션, 앞으로 이걸 쓰는 데 있어서 기획 옵션은 보통 이제 전화기 같은 거 살 때 우리가 플랜 옵션을 정하죠. 뭐 한 달 약정 얼마, 1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 플랜 옵션은 $6짜리 월 지불이 있고요. 또는 $55짜리 1년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좀 오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그런 문맥에서 정답이 others가 됩니다. motivate others, 남에게 동기부여하여 이 멤버십 가입을 좀 종용해 주세요. 다른 친구들 좀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좋다 이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프로모 코드인 MPS 프렌드라는 프로모 코드를 사용해서 다른 친구들도 좀 등록하게 동기부여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첫 달은 무료로 이제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첫 달은 이제 공짜로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문맥이 당신의 다른 사람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문맥이어서 others입니다. 파트 6의 핵심은 뭐니 해도 문맥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이 막 독해를 많이 해달라 그래서 문제를 독해 3패시지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해설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핵심을 잡아서 여러분이 다시 복습해도 의미가 있는 핵심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설합니다. 파트 7 처음 147에서 148인데요. 이 문제를 저 아는 학생이 895인데 이거 147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냐 그랬더니 마음이 급해서 제목을 안 읽었어요. 여러분도 주의하시란 말이에요. 제목부터 잘 읽자. 알았죠? 그래서 지금 무엇이 광고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pre-orders, 사전 주문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아주 마음이 급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풀어나가 볼게요. 그래도 제목은 읽자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학구적인 이 언론 출판사, 이게 뉴스칼러리가 출판사 이름이에요. 뉴스칼러리 프레스라는 우리 출판사의 그 책이 곧 coming soon 오게 됩니다. 책 타이틀은 이게 책 타이틀이죠.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이거 책 선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제목 읽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컴퓨터 고른 사람 있고 그래요. 근데 답은 A번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제목이 이게 책 제목이에요. 디지털 인플루언스. 자, 어떻게 당신의 컴퓨터가 당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도록 하는지. 그렇다고 이 컴퓨터가 그 광고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책이죠. 그래서 처음 문제 답이 A인데 여러분 이제 눈치를 보세요. 한 문제 풀었어요. 2패러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2패러그래프 2문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Pre-order this item now. 찾았죠?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지금 이 물건을 사전 주문하세요.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 나왔고 and receive a 10% discount. 그리고 10% 할인 받으세요. 그럼 사전 주문하면 할인받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B번입니다. 이게 실제 147번, 8번 유형이었는데 방심하다가 147번 틀린 분들이 계시다. 파트 7의 처음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이런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149에서 150번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9에서 150번 유형. 149번 이 쇼핑객이 어디에서 기타를 살 법한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웨스트 브릿지 시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문제를 골라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기사가 약해요 이런 분이 계셔서 기사 여러분에게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요구사항은 또 EBS를 통해서 또 저한테 또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꼭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Elysium now open in West Bridge에서 엘리시엄이 이제 웨스트 브리지의 문을 연다. 그리고 이렇게 August 12 이렇게 날짜로 시작하는 게 아티클이에요. 아티클이 보통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자, 그런데요.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 넷째 줄로 가보시죠. 넷째 줄 보시면 멜로디 마트는 a dealer in musical instrument라고 나와요. 악기 거래처예요. 그래서 악기를 파는 멜로디 마트가 여기에 오게 됐다 이거예요. 이제 문맥은 뭐냐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처음에 읽어드릴게요. In recent years부터 최근 몇 년 동안 웨스트 브릿지 비즈니스 지역이 상당한 재활용, 즉 재화를 겪었다라는 것은 다시 부흥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새로운 사업체들의 유입입니다. 인플럭스. 그 중에는 토이 트레저라는 어린이 장난감 소매 업체가 있고 그리고 악기를 거래하는 멜로디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기타 사려면 어떻게 갈까요? 149번 멜로디 마트로 가야죠. 그래서 B번이 149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 패러그래프 건너뛰고 when asked부터 같이 읽어보겠어요. when asked. 질문을 받았을 때 왜 그녀가 웨스트 브리지의 상점을 열려고 결정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미스 깁스는 답했죠. 리빙스톤은 내가 자라고 최근까지 살던 곳인데 항상 너무 조용했어요. 나에게는. 그래서 조용했던 내 고향을 떠나서 저는 도시를 갈망했죠. Where? 이곳에서 저는 흥미진진한 삶을 이끌 수가 있고 이곳에서 저는 기념품점을 세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제 또 다른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조용한 데 말고 북적대는 곳 가서 제 장사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럼 이런 것이 결국 이 기사의 목적, 이 사람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새로 사업체를 열든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150번 정답은 뭐죠? C죠. To explain the reason for a decision.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악기 상점도 들어오고 장난감 상점도 들어오는데 저희도 이제 여기 들어오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151번에서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 도시가 생기발랄하다 그랬죠. 그래서 B번 151번 B X표. 그죠? 그리고 맨 앞부분에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웨스트 브릿지가 지금 발전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influx of new business를 이제 많이 이제 영입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D번도 있어요. D번. It has a developing business district.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힌트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Ms. Gibson은 concluded the explanation. 자신의 설명을 결론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웨스트 브릿지가 이렇게 뛰어난 그런 철도 서비스를 갖고 있어서 잘 보세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 리빙스톤과 다른 먼 도시들에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뛰어난 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쉽게 내 친척과 친구를 방문할 수 있죠. 여기서 조심할 점. 리빙스턴과 다른 먼 도시들하면 리빙스톤은 철도로 연결되긴 했지만 여기 원래 웨스트 브릿지와 가까워요? 멀어요? 먼 겁니다. 서울과 부산은 멀지만 철도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입장에서 부산과 다른 먼 도시에 철도가 있어서 접근이 가능해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151번에
A번을 철도됐으면 가까운 거가 보지 하고 A가 대강 맞는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A가 틀린 걸로 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있었죠. B번 생기발랄한 도시다. 그래서 나 조용한 도시에서 여기로 좀 생기발랄한 데로 왔다. 기차로 접근 가능하죠. 지금 보니까. 그리고 개발 비즈니스 지역이 있죠. A번은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로 많이 당했어요. 학생들이. 정신 똑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151번 다시 강조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 거리가 있어도 철도가 있어요.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여기 other distant cities에서 여기 먼 곳이구나.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독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2에서 155. 단문 독해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이번에 뽑아드렸어요. 152번 이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153번 resolved가 나오는데 이게 패러그래프 둘째 줄 7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 7번째 줄에 나와요. 그럼 딱 밑줄을 거둬야 돼요. 그렇죠? 요거의 동의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스미스는 누구인 것 같은가? 그리고 이 아티클에 따르면 베커 스위츠는 무엇을 할 계획인가? 여러분 중에 아티클에 지금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독해 아티클을 2개 뽑은 거예요. 이번에는 대신 이제 저거는 뺐습니다. 이 더블 트리플은 드리고 싶지만 너무 이게 분량이 많아져서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커 스위츠, 그 유명한 초콜릿 회사가 베커 스위츠라는 이 초콜릿 회사가 연구 개발 시설을 리버사이드에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9월 말까지 결국 기능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곳은 이제 그때쯤이 되면 이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곳은 이전에 델튼 백화점 창고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때 occupy는 차지하게 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전에 델튼 백화점 창고를 개조해서 이번에 초콜릿 회사가 연구 개발 시설을 거기 들어가게 그렇게 레노베이션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읽으면 기사 목적은 처음에 답을 많이 준다. 152번 정답 뭐죠? 바로 C번. 이 시설의 레노베이션을 보고한다. 그래서 한 문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additionally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줄에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다양한 계획 정책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바로 리버사이드 시의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다루어야만 하는 문제들이에요. 해결하다 다루다 resolve 다루다예요. 그래서 C번 address 여러분 address를 연설하다 주소로만 외우면 안 돼요. deal with의 개념이 있어요. DEAL with deal with address resolve 이게 독해 동의어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153번 답은 여기서 C죠. 그 다음 이 회사의 이 선임 부사장인 제품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제품 혁신 부사장인 알버트 스미스 씨에 따르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회사의 제품 혁신 부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름이 어떤 거였죠?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맨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베커 스위츠라는 유명한 초콜릿 회사. 그러면 이 회사 이름이 베커 스위츠였구나. 첫 문장.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임원. 그러면 합치면은 154번 답 B. Becker Sweets Executive로 나오죠. 이게 바로 무슨 문제야? 단문 연계 문제입니다. 단문도 이렇게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서 종합돼서 연계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더블 트리플에만 연계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단문 연계 문제로 154번이 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 마지막 문제 뻔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베커 스위츠는 무엇을 할 계획인가? 계획의 문제는 미래죠.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나오면 끝부분에 답을 주죠. 미래형 질문은 파트 3, 4에서도 끝부분에 답을 줬죠. 그래서 맨 마지막을 읽어보니까
베커 스위스는 푸드 사이언티스트, 이런 음식과 관련된 식품과학자, 기술자, 행정직원 그리고 정비직원을 고용할 겁니다. 그 새 시설을 위해서. 이제 사람을 고용한다는구나. 그래서 155번 정답은 뭐겠어요? 바로 D번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을 고용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파트 7도 이 정도는 연습하셔야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질문하실 거 있으면 김대균 토익킹 유튜브도 있고 여러분이 또 질문하실 공간들이 있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